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의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를 깜짝 발표하면서 프랑스 등 동맹국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는 미리 언지를 줬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에 뉴욕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 초청으로 국제문제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와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카리아가 먼저 최근 떠오르는 중국을 누르기 위해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호주와 공유하기로 한 오커스 동맹은 충격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정의용 장관의 의견을 묻자 정의용 장관은 우리도 놀라기는 했지만 호주와 미국이 미리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주에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그날 밤 페인 장관이 서울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면서 전화로 오커스에 대한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줬다며 나는 호주와 미국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화답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9월 13일에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5차 한국-호주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방한했고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사이버 안보와 핵심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군사 및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합동기자회견이 저녁 6시경으로 늦춰지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주의 페인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미국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를 타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 시간 자정께 정의용 장관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가 있다며 전화를 건 것입니다. 정 장관은 페인 장관과 하루 종일 안보 관련 회의를 했는데 무슨 또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건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오커스 발표가 나오기 전 미리 언지를 줘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도 외교부 차관을 통해 오커스에 대한 사실을 미리 한국에 알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자카리아로부터 오커스가 다시 중국을 자극해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커스가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과 호주는 한국에 매우 깊은 우방국들이며 이들의 의사결정에 깊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미국과 호주에서 오커스에 대해 통보를 받았지만 프랑스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5일에 워싱턴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3자 화상회담을 열고 세 나라는 새로운 안보동맹인 오커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과 호주가 오커스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우리나라에게 미리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준 셈입니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오커스 발표로 지난 2016년에 호주와 맺었던 디젤 잠수함 건조 계약을 허공에 날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미국과 영국, 호주가 프랑스에는 이런 중대 발표 사실을 비밀로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외교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에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오커스에 대해 전혀 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에 따라 필리프 에티엔 주미 프랑스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외교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경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이번 결정은 프랑스 정부의 매우 실망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을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주권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호주는 주권과 국방이익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프랑스에 굴욕을 안긴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호주가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영국과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나온 영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재정립해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커스 협정에 대해 영국과 미국이 태평양에서 더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 호주와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이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영국을 위한 쿠데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중국을 놓고 프랑스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며 독자 노선을 강조해온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맹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편에 속해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프랑스가 그 선봉에 있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럽이 취해야 할 입장은 전략적 균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했고
지난해 12월엔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협정 합의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에 대해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엔 강대국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은 퇴색하는 옛 제국주의 강대국들로 얼룩져 있고 특히 프랑스는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도 강대국 지위에 집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가 여전히 강대국인지에 대한 의문은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대하는데 얼마나 부주의하고 무자비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며 미국은 결코 이기적인 이익 추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한술 더 떠 프랑스가 호주의 핵잠수함 지원에서 멀어지게 된 배경을 파이브 아이즈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인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커스 설립은 파이브 아이즈의 신뢰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이처럼 분노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랑스 방산업계가 기대했던 수익을 미국과 영국에게 빼앗긴 것이며 이에 대해 영국의 월러스 국방장관은 65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와의 계약이 파기된 데 대한 프랑스인들의 실망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은 상업상의 이유가 아니라 호주가 잠수함에 요구하는 전략상의 요구를 변경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프랑스에 대한 배신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호주가 도입을 추진했던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에 관한 계약에는 계약 파기에 관한 조항이 미리 설정되어 있고 호주는 최대 4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면 프랑스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신뢰나 감정론 없이 말하면 호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며 월러스 국방장관은 정부가 관할하는 프로젝트의 변경이나 중단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월러스 국방장관은 호주가 잠수함의 전략상 요구를 변경한 시기와 핵잠수함 도입에 관한 틀에서 프랑스가 빠지게 된 이유도 언급하고 있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호주가 자국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택급 잠수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갖고 싶다며 호주가 미국과 영국에 접촉해온 것은 지난 3월쯤이며 지난 6월에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 중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들이 회담을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틀인 오커스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념은 파이브 아이즈의 신뢰관계에 기반했기 때문에 프랑스 배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월러스 국방장관이 밝혔으며 만약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해달라고 해도 같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호주는 어택급 잠수함의 도입을 결정한 2016년 당시와 현재는 안전보장에 요구되는 요건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호주의 모리슨 행정부는 어택급 잠수함 프로그램 뒤에서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프랑스의 어택급 잠수함의 기반으로 쉬프랑급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선택도 있었지만 프랑스와 원자력 기술 이전 협상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파이브 아이즈의 신뢰에 기대어 미국과 영국의 접촉, 단 반년 만에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오커스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사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통보가 없었다며 호주를 비판하고 있지만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G7 참석 후 프랑스를 방문해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리는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에 대한 전략상의 요구를 변경할 수 있다고 프랑스에 통보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외신 기사를 보면 미국과 호주 두 나라로부터 오커스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대한 대우가 확실히 달라진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프랑스와 한국은 국력에서 차이가 나지만 당사자인 프랑스에게 전달하지 못한 정보를 미국과 호주 두 나라가 한국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